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표현 차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삼각함수와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 계산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제 원리가 있는데 개념상으로 삼각함수나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극한을 공부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다음 공식도 알아야 되고 특히나 자연상수 2의 등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풀이 관점에서 1차적으로는 연산 문제가 중요합니다. 연산 문제는 뒤에 가서 미적분 할 때 그 연산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 단원에서 수능 기준으로 고난도 문항이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내신 기준으로도 내신 시험 범위에 요 단원이 들어가게 되면 고난도 문항이 반드시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좀 이따 할 건데요. 삼각함수 극한이 우리가 삼각함수가 보통 뭐와 관계가 많습니까? 도형과 관계가 많죠. 기하와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삼각함수 극한 관련된 문항이 도형과 관련이 돼가지고 수능에서 고난도 문항을 구성하게 됩니다.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은 연산부터 쭉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필수예제 4-5번부터 극한과 구합시오. x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우리가 선생님이 정리했죠. 그러니까 0분의 0꼴입니다. 분자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분자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kx 1 플러스 코사인 kx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여기 식에다가. 그럼 뭐가 됩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에 1 플러스 코사인 kx가 되고 그 다음 분자는 1의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의 제곱 k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x분의 sin kx, 이 k죠? 제곱이니까 옆선 k제곱이 되고요. 분모는 뭐가 됩니까? 1 더하기 코사인 0입니다.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 2분의 k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런 건 이제 외우는 게 아니에요. x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의 와 복잡해 보이지만 똑같아요. 분자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각인가 봐 각. 여기 또 1 플러스 코사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분자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식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리미트 x가 0으로 가게 되면은 1의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x의 4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코사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식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사인에 대한 각이야, 각. 그러니까 이게 분모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x,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 각이기 때문에 이것분의 사인 요각값이 1인 거거든요, 지금. 물론 이게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 이것도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요게 뭐가 된다고 이게?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분의 사인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야. 물론 동그라미 0으로 가는 거 맞죠? x가 0으로 가면은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1 빼기 1이어서 이게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1. 그럼 나머지만 구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만. 그래서 우선은 x 4제곱하고 그렇지. 이걸 구하기 위해서 또 분자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야 되겠네요. 분자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하고 물론 제곱을 곱하셔야 됩니다. 곱하게 되면 우리가 공부했죠? 1 빼기 코사인하고 1 플러스 코사인 곱하게 되면 사인 제곱입니다. 근데 이걸 제곱하니까 사인 4제곱, x 4제곱, 사인 4제곱 구하게 되는 값은 역시 또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나머지만 구하면 답인 거야. 나머지 구해보니까 1 더하기 1의 제곱 4분의 1이고요. 여기는 1 더하기 1, 2분의 1이고요. 구하니까 정답은 8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연산량이 조금 많긴 합니다만 이 정도 문제. 자, 그 다음에 3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사인분의 사인.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었네요. 요렇게 생긴 걸 따로 구하면 얼마에 들어갈까? 이 앞에 개수만 땄으면 되는 겁니다. n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또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이니까 n하고 n-1이니까 n분의 n-1 해서 구하면은 n 사라지니까 정답은 n분의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이러면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구하는데 이제 4-6번은 뭐가 있냐면은 x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1이나 2분의 파이나 파이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삼각함수 극한은 x가 0으로 가는 거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푸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0으로 안 가네? 0으로 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에서 푸는 문제냐? 전부 다 치환을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x를 0으로 가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만들까? x 빼기 2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잘 보니까 요거 2로 묶어내면은 2의 괄호 열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x가 2분의 파이로 가면은 2분의 파이 빼기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 치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를 셈이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해 볼게요. 이 식은 뭐냐면은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 거죠. 2분의 파이 빼기 x를 갖다가 t라고 놓게 되면은 x가 2분의 파이로 가면은 t가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2의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x에 이 탄젠트 x 아래 뭘 집어넣었냐면은 넘기면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치환을 한 다음에 전부 다 x에 관한 식을 t에 관한 식을 만들어주는 거야.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t가 뭐였더라? 이걸 우리가 배웠잖아.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2t가 되고요. 바로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t가 코탄젠트 t입니다. 탄젠트 역수기 때문에 탄젠트 t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t분의 탄젠트 t 값이 극한이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디 분지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다 마찬가지예요. x가 1로 가는 거 똑같아요. 그럼 이거 또 치환해서 푸는 겁니다. x가 1로 가는 것은 그냥 무조건 0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모를 보니까 분모가 1 빼기 x랑 1 더하기 x니까 그래 1 빼기 x를 새로운 문자 t로 한번 치환을 해보자. 그럼 이 식은 리미트 t가 1로 갑니다. 네, t가 1로 가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x는 그냥 t야. 그럼 1 더하기 x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x 아래에다가 1 빼기 t를 집어넣게 되는 값은 2 빼기 t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x 자리에 지금 1 빼기 t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 식은요. 코사인 2분의 파이 괄호 열고 1 빼기 t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분자만 넣고 보니까 뭡니까? 코사인 괄호 열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t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뭡니까?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사인의 2분의 파이 t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 식은. 분자만 넣고 보면 이 분자가 사인의 2분의 파이 t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렇게 연산할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t분의 사인 2분의 파이 t. t분의 사인 t. 그 사인 t 앞에 개수가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2분의 파이가 분자에 남게 되고요. 분모는 여기 t가 0으로 가기, t가 1 아닙니다. 미안해요. t가 0으로 가는 거야. x가 1로 가는 거니까. t가 0으로 가니까 2 빼기 0이니까 2가 되어서 정답은 4분의 파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치환만 하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뒤에 가서 더 빠르게 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더 빠르게 푸는 방법 미리 소개를 해주면은 이 식을 미분계수의 정의를 바꿔서 풀거나 로피탈의 정리로 푸시면은 전부 다 미분 배워야 돼. 사인 미분, 코사인 미분.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은. 또 똑같습니다. x 빼기 파이. x 빼기 파이 보이네. x 빼기 파이. 이거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합니다. 이 식은 리미트 t가 0으로 가고요. 분모는 t의 제곱이 되고요. 분자를 어떻게 바꾸지? 그러니까 x 자리에는 어떻게 됩니까? x 자리에는 파이 플러스 t를 집어넣을 수 있죠. 파이 플러스 t. 선생님 이거 파이 빼기 x를 치환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루트에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니까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t가 되는데 코사인 파이 플러스 t는 마이너스 코사인 t인 거 알고 있니?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2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로 구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죠? t에다 0을 집어넣으면 0분의 0꼴인데 계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루트가 보이니까 그렇죠. 루트를 갖다가 합과 차의 곱으로 루트 2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1 루트 2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t의 제곱이고요. 분자는 루트 2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요. 이건 제곱 빼기 제곱이니 값은 1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이걸 보이는 순간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t, 1 플러스 코사인 t가 되겠고 이거 합과 차이 곱이니까 1의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 값이 1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태가 보입니까? 나머지는요. 1 더하기 1. 여기도 1 더하기 1. 해서 구하는 정답은 4분의 1 되겠네요. 되겠죠? 계산 문제들. 자, 이제 넘어가서 로그와 관련된 계산 문제들인데, 로그나 지수와 관련된 계산 문제인데, 이게 정말 자연상수랑 관계가 있어요. 요걸 이제 지금부터 계산하는 방법들을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삼각함수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공식은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가 아니죠. 1 더하기 x의 x분의 1제곱이 자연상수 2입니다. 요거 하나랑 그럼 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1의 x제곱도 자연상수 2가 되는 겁니다. 이거 둘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연상수 2의 정의야. 근데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수많은 파생된 공식들이 있습니다. 뭐 일단은 형태 중에서 이런 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제곱에 x제곱분의 1 이런 거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꼭 x라는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두 개가 꼴이 똑같기만 하면 돼요. 똑같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꼴이 똑같잖아 지금. 그리고 0으로 가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0분의 1 꼴이기 때문에 이 값이 똑같이 자연상수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꼴만 맞추면 됩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2x의 x분의 1 이런 건 어떻게 구할까요? 네, 똑같아요. 요거 2x니까 꼴을 똑같이만 맞춰주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2x로 만드시고 곱하기 2를 해주시면 원래 식과 똑같겠죠. 그래서 이걸 꼴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동그라미 1제곱이니까 이게 자연상수 2가 되는 겁니다. 그 지수의 제곱이 있으니까 요 값은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거 왜 2의 제곱이지?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수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수의 a 곱하기 b제곱은 어떤 수의 a제곱 전체의 b제곱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연상수 2가 됐기 때문에 2의 2제곱이 되는 겁니다.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예전에 뭐 개국 프로 보니까 이런 게 있던데 요거는 2의 2승이고 뭐 승이란 말 압니까? 예전에 한자 시대에 막 썼던 말인데 요즘에는 제곱이라고 써야 되죠. 뭐 이런 것은 읽을 때 2의 2승이고 요거는 2의 2승이고 뭐 약간 액센트를 이용해서 읽는 개그 프로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자주 나옵니다. 미치 자연상수 2인 거랑 2인 거랑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파생된 식들이 나오느냐. 외워야 하는 공식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 지금 필수 예제 4-7번에 요거에 증명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증명 문제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더하기 x 자, 요 값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ln이 뭔지는 알죠? 미치 자연상수 2인 이런 로그입니다. 이게 ln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로그의 성질에서 이게 지금 x분의 1이 로그 앞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값이 뭐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 1 더하기 x의 x분의 1제곱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앞으로 왔다가 여기 지수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랬을 때 요게 뭐가 됩니까? 요게 자연상수 2가 되는 거 맞니?
이게 자연상수 2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자연상수 2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ln 2하고 똑같아요. 근데 ln이 뭐냐면 밑이 자연상수 2거든요. 그러니까 로그 2의 2이기 때문에 이 값이 1이 됩니다. 이거는 형태 자체를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x분의 ln 1 더하기 x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어봐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더하기 2x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 이것도 똑같죠. 이거랑 식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x란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그라미분의 ln 1 더하기 동그라미 형태가 만족되면 1인 겁니다. 여기다가 2를 곱하고 2를 곱하게 되면 요 값이 1이 되는 거야. 1 곱하기 2니까 정답은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외우시고 자, 식의 형태. 자, 요 값이 1이에요. 됐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요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요 값도 1입니다. 일단 이 두 가지가 뒤에 미분 공식이나 극한 관련된 계산 문제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식은 다 외우시는데 공교롭 그 답이 다 111이기 때문에 답을 외우긴 되게 쉬워요. 근데 이 형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 x 0으로 하면 분모 0으로 가죠. 분자는 2의 0제곱 빼기 1이니까 1 빼기 1이니까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인데 이때 이제 이걸 푸는 방법은요. 요거를 치환을 합니다. 요 값을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해요. 그러니까 2의 x제곱 빼기 1을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게 되면은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 식은 리미트 t가 0으로 갑니다. x가 0으로 가면은 2의 x제곱 빼기 1도 역시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의 여기가 지금 분자가 t가 되는 거야. 여기 치환했으니까. 그럼 분모 x가 뭐가 되냐면은 얘가 2의 x제곱은 1 더하기 t가 되고요. 맞습니까? 그럼 그때 요 식으로부터 x가 뭐가 되냐면은 ln 1 더하기 t라고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밑이 자연상수 2인 로그죠. 이건 알고 있습니까? 뭐 혹시나 헷갈렸을 때는 양분의 로그 2를 잡아서 구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는 거야? 이거 ln 괄호 열고 1 더하기 t가 되면서 이게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식의 역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1이 되겠습니다. 공부를 처음에는 이해를 먼저 해야 돼. 그 다음 이걸 가지고 변형하는 수많은 형태들을 먼저 익숙하게 익혀야 돼.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낯선 형태에 적용하면서 흔히 말하는 사고력을 키우는 과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사고력을 키우는 과정, 생각하는 과정. 그런 걸 하다 보면 뭔가 내가 스스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적분 공부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미적분 뒤에 이제 미분 적분하면 진짜 기가 막힌 문제들이 많습니다. 정말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증명 문제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씩. 방금 했던 그 간단한 두 가지 증명들을 이용해서 이제 첫 번째는 x0으로 할 때 x분의 ln이 아니라 로그 a지. 밑이 a잖아. 밑이 a면은 이건 로그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자, 이거 어떻습니까? ln 괄호 열고 1 플러스 x 곱하기 ln a. 로그 밑변환 공식 기억납니까? ln a분의 그러니까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1 플러스 x. 이렇게 바꾸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구한 값이 방금 1인 걸 증명했죠. 네, 그래서 ln a분의 1. ln a분의 1. 그러니까 ln a라는 게 로그 2의 a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서 이거 로그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되기 때문에 로그 a의 2라고 하는 이 1번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것도 방금 외웠던 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형태가 지금 요거랑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요거 선생님께서 치환해서 a의 x제곱 마이너스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해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밑이 자연상수 2인 게 훨씬 많이 나와요. 근데 자연상수가 2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식을 t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여기는 리미트 x가 0 가도 t도 0으로 가죠. 얘가 분자가 t로 치환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 그 분모 x 자리에다가 a의 x제곱은 1 더하기 t가 되고 따라서 x는 로그
A의 1 더하기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그대로 쓰게 되면은 로그 A의 1 더하기 T 이렇게 되는데 잘 보니까 이 식이 요 식하고 역수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네요. 그러니까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로그 A의 2가 아니라 로그 2의 A, ln A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괄호 1번하고 2번을 실제로 내신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완전히 선행을 하는 학생들, 태어나 처음 본 학생들은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구나. 방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능 기준으로도 수능에서 이렇게 미치 자연상수 2가 아닌 형태들은 나온 적이 뭐 최근 10년 동안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요 수능 기준으로도 1, 2번은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혹시나 시험에 나오면 뭐 20년 만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게 2번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 인생 걸고 있는 수능이라는 큰 시험에서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증명하는 방법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도록 하시고요. 내신 준비할 때는 1, 2번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x가 1로 가네요. 뭐 이런 건 어떻게 봅니까? 치환해서 푸는 거죠, 치환해서. 그래서 1 빼기 x가 보이니까 1 빼기 x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리미트 t가 0으로 갑니다. 그럼 x 자리에는 1-t를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1-t의 t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t가 0으로 갈 때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마이너스 t 뭐 이런 꼴이기 때문에 이것의 역수인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항상 동그라미에 역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리미트 동그라미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동그라미에 동그라미 1제곱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식은 t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주셔야지만이 원래 식과 똑같게 되겠죠. 그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자연상수 2가 되어서 정답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로그 a의 1 더하기 x분의 a. 이거 그치. 잘 보니까 이게 1번하고 2번식을 짬뽕해 놓은 식처럼 보이네요. 그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로그 a의 1 더하기 x. 여기는 a의 x 마이너스 1제곱. 여기에 x가 들어가고 여기에 x가 들어가면 1번식과 2번식이 탄생합니다. 그쵸? 요게 뭡니까? 그대로 2번식. 요게 뭡니까? 1번식의 역수. 그러니까 이것도 ln a이고 이것도 ln a가 됩니다. 곱하게 되니까 이 식은 ln a 전체의 제곱. 요렇게. 됐습니까? 좋아, 이제 계산 문제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 또 뒤에 연습 문제 할 때 나올 테니까 선생님 이번 시간 시작할 때 삼각함수 극한 관련된 내용들은 계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신이나 수능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여기에 초점을 더 많이 둬야 됩니다. 바로 이런 형태, 바로 삼각함수 극한 관련돼서 어떤 도형이 등장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극한을 물어보는 문제. 수능이나 내신 기준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림이 나오고 이 그림을 토대로 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세타분의 S타 값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 보통 그러니까 도형에 대한 그 기하 문제들은요. 대부분 길이 아니면 각이 중요하잖아. 근데 이 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파트가 바로 삼각함수야. 그래서 결국에는 기하 관련된 극한 문제가 등장하면 대부분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일단은 주어진 문제의 도형이 나와요. 그 도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을 세웁니다. 식을 세워, 식. 그러니까 도형을 이용해서 극한하고 상관없이 피타고라스 정리, 닮음, 합동, 뭐 내접원, 외접원 등등등을 이용해 가지고 식을 세워.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리미트 세타가 뭐 얼마로 갈 때 세타분의 뭐 S세타 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극한에 관련된 계산 문제의 연산을 하는 겁니다. 이 후반부에 연산을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 삼각함수 극한 관련된 문제가 전부 다 가가 관계가 있어서 대부분 변수를 각으로 쓰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문제를 풀 겁니다. 한 10문제 중에 9.9문제는 그 정도 돼요. 9문제 이상 이렇게 됩니다. 식 세우기. 자, 그러면
자, 봐봐. 요걸 나중에 고3 올라가면 쌤이 진짜 요것만 가지고도 막 정말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실력성사 강좌는 좀 이렇게 폭넓게 쫙 나와 있어가지고 하나만 깊게 쫙 하기가 좀 힘들어서 좀 전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선분 AB를 지름한 반원이 하나 있어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원이.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예요. 이렇게 반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반원의 중심 O와 그 다음에 반원이 호위에 한 점 P가 있어요. 이런 점이 P가 있습니다. P. 그래서 각 APO 요 각도가 OPC가 되도록 C를 OB 위에 잡습니다. OPC.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서 이 각이 서로 똑같게 되는 이런 C를 잡은 겁니다. 지금. 이해했니? 자, 그랬을 때 점 P가 반원을 따라서 요 점 P가 한없이 B에 가까워져 갈 때 삼각형 PAC랑 PCB의 넓이의 B를 구하십시오. 자, PCB는 이런 넓이에요. 이런 넓이, 이런 넓이, 이런 넓이. 그 다음에 PAC는 이렇게 생긴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삼각형과 노란 삼각형의 넓이의 B의 극한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P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변수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 변수를 통해서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넓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 두 개는 이 두 빨간색 노란색은요 높이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요 밑변의 길이랑 요 밑변의 길이의 B가 넓이의 B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걸 구하는 거야. 이 점이 한없이 갔을 때 이 점이 어느 위치로 갈지를 물어보는 건데 변수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 변수가 일반적으로 기하 문제는 각을 변수로 잡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각으로. 그러니까 요 길이를 갖다 x라고 잡아가지고 뭐 풀어도 되긴 합니다만 그렇죠. 요 각을 쌤이 세타라고 잡고 풀겠습니다. 근데 이 길이를 세타로 잡아도 돼요. 뭐 부채꼴에 해당하는 공식이 R세타 공식 기억납니까? 호의 길이 R세타 이 각이 얼마가 되는지를 식으로 표현해갖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변수해도 되고 얘가 변수해도 되고 요게 변수도 돼요. 길이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P가 B로 간단 말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간다는 뜻이죠. 0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각이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0 플러스로 갔을 때 그때 아래쪽 넓이분의 위쪽 넓이를 구하는데 그 넓이를 굳이 구할 필요 없이 PCB 노란색 넓이랑 빨간색 넓이 B는요. 요 길이 CB의 길이분의 AC의 길이의 B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 길이의 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길이의 B를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세타에 관한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각이 똑같으니까 세타면 여기가 똑같이 당연히 세타가 되죠. 여기도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 요 각은 얼마 됩니까? 2세타가 되고요. 그죠? 요거 세타하고 2세타니까 이 각은 3세타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 식으로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그 또 하나는 이것도 직각이 되네, 직각이. 직각이 되네. 그래서 이제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놓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AB 사인 세타 뭐 이런 꼴이잖아요 지금. 2분의 1의 AB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나는 얘의 넓이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길이를 구하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근데 요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반지름 갖다 R이 오면 2R이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요 길이가 2R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렇구나. 또 요 길이는 2R 사인 세타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쓰시면 되겠다. 사인 법칙. 이거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구해도 되는데 사인 법칙에 의해서 요거에 마주보고 있는 각이 그러니까 요 빨간 삼각형이 있으면은 선생님 여기다 X라고 잡을게요. X. 그럼 요거에 마주보는 각은 2세타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에 마주보는 각은 이 각이 파이 빼기 3세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 대해서 사인 이거분의 요거는 사인 이거분의 요거로 표현할 수 있네요. 식으로 표현하면은 사인의 파이 빼기 3세타
분의 2R 코사인 세타는 자, 요각이 2세타이기 때문에 사인의 2세타분의 x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난 요 길이 지금 구하고 싶은 길이. 이 길이만 구하면 요 길이 뭡니까? 2R-x니까 요 길이는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내가 지금 선분 AC의 길이를 구했더니 이게 지금 x거든요. 이 시간 이거 곱하게 되면은 사인의 파이 빼기 3세타는 사인 3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의 3세타 분의 2R 코사인 세타의 사인의 2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요 x가 얼마가 됩니까? 이게 얼마가 되죠? 3분의 2가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고요. 여기 지금 코사인 세타는 1로 가고 세타 0으로 가기 때문에 2R이니까 3분의 4R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 길이가 세타가 0으로 가게 되면은 요 값이 3분의 4R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요 길이는 2R에서 뺀 거니까 3분의 2R이 되고 구하게 되면 이 값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이런 이제 도형 관련된 문항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뒤에 연습 문제 충분히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 자,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이나 또는 연속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부터 이야기할 모든 이론적인 내용은 전부 다 수투에서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투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수투랑 완전히 똑같은데 이제 대상이 되는 함수가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론 정리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에다가 새로운 함수에 적용하는 연습, 계산 요거를 중심으로 다음 시간 사단원 마지막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